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최초 전세계 1위에 오른 K-드라마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K-드라마만큼 재미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견제하며 순위에서 지우기 할 때 그 틈을 파고들어 디즈니 플러스가 K-드라마를 앞세워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는 콘텐츠 공급업체이지 전문 제작자가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는 전문 제작자이지 전문 OTT 업체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는 제작보단 양질의 드라마를 찾아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디즈니 플러스는 OTT를 키우기보단 전문 제작에 힘쓰는 것이 지구 전체에서 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유는 전문 콘텐츠 제작업체가 아닌 넷플릭스가 드라마에 손을 대다 보니 초반 몇몇 작품은 막대한 자본으로 퀄리티가 좋아 시청자가 많이 봤지만 점점 드라마질이 떨어지고 지금은 식상한 드라마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K-드라마에도 미드 생산 방식을 도입해 세밀한 대본과 완성도 높았던 K-드라마들이 막대한 제작비로 영상의 질과 CGI는 높아졌지만 미드처럼 속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16회차에 1시간 이상의 러닝타임이었던 K-드라마가 미드에 맞춰서 회차가 짧아지고 러닝타임이 줄어드니 완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보다 현재까진 더 자본력이 큽니다. 막대한 자본력은 드라마의 질을 높이고 있지만 예를 들어 무빙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제작비 650억으로 K-드라마 최고의 제작비입니다. 이 드라마는 OTT 드라마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긴 회차 20회로 회차에서도 과감한 시도로 완성도를 높였지만 결정적으로 방영을 여러 OTT로 쪼개서 함으로써 흥행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OTT 업계에서 철수한다는 소문까지 나며 엄청난 위기에 있고 넷플릭스도 1년 동안 K-드라마를 죽이고 미드만 띄우게 하다 헛발질만 계속하고 K-드라마뿐만 아니라 미드의 질도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콘텐츠 산업이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드라마들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저 미드만 띄우려고 하다가 지금 등장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시청자가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넷플릭스의 헛발질하는 틈을 타서 디즈니 플러스가 과감하게 K-드라마를 띄우면서 오늘 플리스페트롤 순위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공식적으로 강남 비사이드가 1위에 올랐고 3위에 열혈사제 시즌2, 4위에 정년이, 6위에 지옥에서 온 판사가 올라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이 순위표를 보면 기분은 상당히 좋지만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일단 이 순위표를 자세히 보면 이게 진짜 세계 순위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순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K-드라마가 1위라는 것이 기분은 좋지만 강남 비사이드는 단 8개국의 성적으로 전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디즈니 플러스가 이 순위를 정당성 있게 만들려면 모든 드라마들을 단일 OTT로 방영하던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가 방영하는 모든 OTT들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스타플러스, 훌루의 시청시간과 순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이 순위표를 보면 목표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일단 넷플릭스가 몇 년 전에 시도한 것처럼 K-드라마를 이용해서 구독자 확보를 확실하게 해보자인 듯 합니다. 이것은 디즈니 플러스의 앞으로의 K-드라마 라인업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일단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출시되기 전에 무빙으로 대박이 난 강풀의 원작 조명가게로 이슈 선점을 하고 후속작인 김혜수 주연의 트리거로 K-드라마 팬들을 유입시키고 김수현 주연의 넉오프, 박은빈 주연의 하이퍼나이프로 K-드라마를 보기 위해 넷플릭스에 가입한 전세계 팬층을 유입시키려는 시도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이 시도는 분명 효과적입니다. 국내 시청자는 물론 해외 시청자들의 요즘 반응을 보면 넷플릭스는 볼 것이 없고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가 더 볼 게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출시된 K드라마가 형편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지옥 시즌2나 미스터 플랑크톤, 영화 전란, 리얼리티쇼 흑백 요리사까지 꽤 수작으로 해외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넷플릭스가 미드 순위를 누를까봐 노심초사, 지역별 시간차 방영과 뜬금없는 키즈 콘텐츠로 분류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순위에 띄워주지 않고 K드라마 신작이 나와도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찾아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외부적인 노출과 넷플릭스 자체 노출까지 조정하다 보니 넷플릭스 스스로 K드라마를 죽이고 이제는 디즈니 플러스의 역공을 받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진행 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K드라마를 전세계 동시 방영하며 지은 것인 전환은을 단 2회 만에 오늘날짜 넷플릭스 순위 4위까지 올려놨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행위는 디즈니 플러스의 기존 K드라마 팬들을 빼앗길까봐 시쳇말로 똥줄이 탔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제 결론은 확고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똑같은 미국 OTT입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방향을 틀어서 K드라마를 띄우려고 노력하지만 어차피 미국 OTT이고 워낙 기존 가지고 있는 미국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K드라마로 구독자를 모으고 나면 다시 자신들의 컨텐츠를 넷플릭스처럼 밀어넣기 할 것이고 다시 차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글로벌 OTT가 등장해야 하고 그 국산 글로벌 OTT가 정당하게 해외에 홍보하고 방영하고 순위를 보여줌으로써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꼼수를 쓰지 못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차 말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국산 글로벌 OTT를 출범시키기 위해 지금 국내 경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국내 OTT들을 하나로 조율하고 통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란 힘든 상황이니 지금의 미국 글로벌 OTT들이 K드라마를 대하는 행태를 알리고 우리가 계속 여론을 만들어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어쨌든 약간 속셈이 보이는 디즈니 플러스 1위이지만 최초의 디즈니 플러스 전세계 1위 K드라마가 나왔다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강남 비사이드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솔직히 이 드라마는 집중력 면에서 엉망진창이에요. 눈을 깜빡이면 뭔가 놓치고 초점이 계속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결국엔 다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끝날지 정말 기대됩니다. 최근 에피소드를 보고 난 후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화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6화에서는 긴장감이 엄청 떨어지고 슬픔과 절망감이 짙어졌습니다. 평소처럼 K 나쁜 놈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꽤 빨리 바뀌는 듯하고 누가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게 2024년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가 우리에게 잊고 무시하기를 바라는 것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강남 비사이드는 매혹적인 캐스팅, 스토리텔링, 인상적인 연기로 당신을 자리에 앉혀놓을 손톱을 물어뜯는 액션 스릴러입니다. 전반적으로 강남 비사이드는 어둡고 강렬한 톤을 확립하고 유명한 줄거리를 전개합니다. 빠른 속도로 드라마가 진행되어 총 8부작입니다. 꼭 봐야 할 시리즈 추천합니다. 강남 비사이드는 이 번화한 도시의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6개 에피소드는 다양한 이익 집단의 권력, 욕망, 이기심의 실제 세계를 보여주고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놀이터에서 장난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스토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줄거리는 매끄럽게 흐르며 액션 장면은 특히 지창욱이 복싱링에서 싸울 때 더블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고집할 때 강한 현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단검 액션은 매우 부드럽고 민첩해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최악의 악 배우들이 나오는 다른 세계 같아요. 1, 2화는 각 역할에 대해 다른 줄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약간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결국 조금씩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3, 4화는 완벽하고 문제를 천천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최고의 드라마는 더 많은 인기와 성공을 받을만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합니다.
젠장 세계 1위.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지만 전세계 1위에 오르고 톱10을 떠나지 않는 건 미친 짓이에요. 축하해요. 미드 프로그램들과 경쟁한 후에 전체적인 1위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위 프로그램들도 꽤 인기가 많고 오스카상 수상자 에디 매드레인이 출연해요. 누군가가 이게 역사상 세계 1위를 차지한 최초의 K-드라마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모든 국가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창욱이 더 육감적인 역할을 하는 걸 보는 건 정말 만족스럽다. 그는 멍청한 로맨틱 코미디보다 이 역할에 더 잘 어울리는 듯하다. 이 드라마는 나쁘지 않지만 8화로 만든 건 실수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명확한 동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고 화면 시간이 너무 짧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암시되지만 감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가시적인 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댓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K-드라마가 순위를 장악하자 미드 1위 만들기에 그렇게 길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댓글 반응 추이를 볼 때 강남 비사이드는 4화까지는 엄청난 찬사를 받다가 5, 6화에서 조금 힘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어쨌든 K-드라마 최초 1위 강남 비사이드에 축하를 보냅니다. 저희 채널은 그동안 그래왔듯 이 상황을 계속 알리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시고자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